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10번째 편 향당편의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8절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분량이 많아서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 수, 다나, 고기가 고기가 비록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차려진 고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사승사기 하시며 그 고기로 하여금 밥의 기운을 이기게 하지는 않으셨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고기를 늘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많은 고기가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먹는 그 고기가 내가 먹는 밥의 기운을 이기도록 압도하도록 하게는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드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의 기운이 밥의 기운을 압도를 했을 경우에 소화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다, 그 밥의 기운을 이기게 압도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고기는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게라도 더 많이 먹고 싶은 이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밥은 조금 먹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고기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내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일정한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일정한 양 속에 고기를 먹는 양과 밥을 먹는 양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고기를 밥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밥은 조금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 내가 많이 먹은 고기의 양이 혹시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그 고기를 내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 혹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주무량하사대 불급난 이러시다입니다. 술만큼은 무량,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양이라는 것은 그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 딱 이만큼만 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 한계를 의미하는 양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 술은 정해진 양이 없이 뭐 고기는 많이 드시지 않으셨다, 어떤 것은 안 드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술만큼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양이 없으셨는데, 단 기준은 뭐냐 그러면 술이 한 병이다, 한 잔이다, 이렇게 양은 없지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난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한 잔을 드시든 한 병을 드시든 얼마만큼을 드시든 그것을 양으로 정해놓고는 드시지 않으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난에 미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저 난자는 이제 뭐냐면 우선은 내가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 것. 즉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어느 시점 이후에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 난자가 그러니까 이제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그런 상태. 또는 술을 빌려서 술 기운을 취기를 빌려서 안 해야 될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제정신이었다면 안 할 짓들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 취기를 빌려서 해요. 그것도 난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 안 했을 때는 그게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취해 놓으니까 그 잠금 장치가 풀려 가지고 이제 막 말로든 행동으로든 뭘 해버리면 그 안 해야 돼서 안 했던 그것이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초래되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든 이 난이 술로 인해서 이 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술을 먹고 난에 이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이제 많으면요, 그걸 인정을 해줘요. 너 술 먹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봐주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용인해주자 이것은 술을 먹고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술을 먹고 뭐 못된 짓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주자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술에는 일정한 양은 없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술을 드시든 난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주시포를 불식하시며 그랬죠. 고주와 시포, 여기 이제 주와 포, 술과 안주인데요. 술과 안주. 고주는 시장에서 산 술입니다. 시장에서 산 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든 술을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마시죠.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서 마시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이제 사서 마시는 것보다 어쩌면 이제 집에서 빚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관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빚어서 나눠줬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시장에서 산 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술이에요. 저 고주라는 것이 시장에서 산 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시포, 이것도 시장에서 파는 포입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포.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고기로 말려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려서 여기에 지금 가지고 나와서 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포를 만들었다 그러면 좋은 고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말려서 포를 만들었을 테죠. 정성을 들여서. 근데 시장에서 누군가가 내다 파는 포라는 게 뭐 병든 고기를 가져다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포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막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술과 믿을 수 없는 포입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니까 불식 드시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불철 강식하시며 불다식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강식이라는 게 생강, 강자가 생강 강자입니다. 생강 드시는 것을 강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이라는 게 거둘철입니다. 거두다, 그만두다. 그러니까 늘 생강을 늘 곁에 두고 드셨다. 생강 드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만두지 않으셨다 하는 거고요. 왜 생강을 그러냐 그러면 이 생강이라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강이 이제 그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전해집니다. 통신명,
신명과 통하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효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해주고 잡된 기를 내 몸 안에 있는 잡된 그 뭐 독소라든가 그런 기를 이렇게 제거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이 생강 드시는 거, 생강을 옛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생강을 직접 이렇게 쪼개서도 드시고 칼로 아니면 말려서도 드시고 이제 그런 게 자신한테 안 맞으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먹어본 것처럼 이제 막 이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단 것에 꿀이라든가 이런 데 재워 가지고도 드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생강들을 드셨죠. 그래서 그것을 거르지를 않으셨고 불다식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이 불다식 이러시다는 요 앞에 문장하고 이어서 볼 수도 있고 분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강 드시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는데 그만두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다. 불다식 이렇게 이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요것은 이 자체로 하나의 의미고 요것은 또 다른 단위의 의미로 보아서 어떤 음식을 막론하고 많이 드시지 않으셨다. 다식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로 불다식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것은 그래서 불철강식 밑에 나오는데 저게 불철강식에 따라 나온 말로 보기도 하고 별도의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공에 불식육하시며 그랬죠. 제어공에 할 때 요 공자는 제후국의 임금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공에서 제사를 지내다 그러면 임금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종묘,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종묘가 있다 그러면 이 종묘에 모셔진 분들은 조선의 임금들이에요. 조선의 임금들이고 이 조선의 임금들은 전부 전주이씨입니다. 전주이씨들이죠. 그러면 이 사당은 전주이씨의 사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모셔진 분들이 전부 전주이씨 이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다른 성씨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종묘를 전주이씨만의 사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포함한 전주이씨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이 다 참여를 해요. 종묘 제례를 올릴 때. 그것은 이 종묘가 전주이씨만의 사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운명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 나라의 제후가 제사를 종묘 같은 데서 제사를 지내면 신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제관들을 맡습니다. 제관, 제사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이제 제관들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를 하고 나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음복 행위예요.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신이 우리를 가호할 것이고 신이 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성에 감응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내려 주실 테니 신이 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나눠 먹음으로써 그 복을 함께 하자 하는 취지가 이제 음복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고기도 그 제사에 올렸던 고기도 전부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받게 되는데 요 6이 그 고기입니다. 불수육하시며라는 것은 이제 그 조정에서 우리 집으로 고기가 와요. 우리 집으로 공자에게도 고기가 와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보내주신 그 고기를 이게 일종의 이제
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묵히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요 숙자는 하룻밤 숙박하다라는 숙자죠. 잠잘 숙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룻밤을 묵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룻밤을 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제사 고기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불수육이라는 것은. 안 넘기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을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먹든 내가 먹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든 어떻게든 그걸 그날 안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그 실용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서 그런 건데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이 복을 빨리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야지 이걸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때문이기도 하고 실용적으로는 고기가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래서 고기를 묵히지 않으셨으며 그래서 그 받은 고기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셨으며 제육은 요거 이제 나라의 제사에 참여했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을 때 사용한 고기가 있죠. 우리 집에서 지낸 고기, 제사 지낸 고기는 불출 3일 하듯이니 사흘 3일을 출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것을 먹든지 이렇게 그 처리를 하지 않고 3일을 넘어가는 걸 말하네요. 출 3일이라는 건. 근데 불출 3일이니까 3일을 넘기지 않았다. 3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3일 안에 이 제사 고기를 다 어떻게든 소화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출 3일이면 3일을 넘어섰으면 그 고기가 그러면 이제 이게 부패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불식 드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가능하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이 이 음식을 받으셨고 그 신이 드셨던 그 음식을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이 나눠 먹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저 음복의 행위인데 그 음복의 행위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 복을 빨리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자, 향유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패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빨리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3일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제사 음식은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상했을 수도 있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몸이 탈이 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조상에게 혹은 신에게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식불어하시며 침불언 이러시다 그랬는데요.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말하지 않으셨고 말하지 않으셨다. 이랬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말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밥 먹을 때 아니면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식사 자리로 이렇게 모임을 정하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그 에티켓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이때 요 말씀 어자는 답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답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음식을 앞에 놓고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면 음식물이 튀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 상대방의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 막 여기 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또는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인데 여기에서 밥도 먹고 말도 하고 해야 되면 또 숨도 쉬어야 돼요. 기도도 있으니까,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이게 이제 그 신체 구조상에 이제 무리가 있을 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식불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을 하고, 대화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지,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밥만 먹으면 전부 일어나서 다른 데로 다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것은 밥을 먹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는데 굳이 밥을 먹을 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생상에 혹은 내 신체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는데,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잠을 잔다는 게 잠잘 침자, 저게 잠잘 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게 이제 잠꼬대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냐? 근데 잠꼬대를 하는 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그걸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잠을 자는 그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 그러면 나 혼자 잠을 자려고 나만의 방에서 나 혼자 누워 있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얘기를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자입니다. 아까 저 어자는 답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얘기를 걸고 내가 말을 걸고 내가 막 얘기를 주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피곤해서 다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얘기하고 말 걸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문제. 상대방을 잠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내가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이제 내 기가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게 앉아서나 서서 말을 하는 거하고는 내 몸 구조상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누워서 막 그 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 언어 행위가 이제 건강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체갱이라도 이랬는데, 비록 소사와 체갱이라도, 소사할 때 이 소자는 거칠 소입니다. 그래서 소사는 거친 밥입니다. 거친 밥.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정밀한 밥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거친 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쌀을 그 곡식을 도정을 많이 안 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쌀이 부족하니까 쌀은 몇 톨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이 몽땅 뭐 나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뭐 콩나물만 많고 쌀은 몇 개 안 된다거나,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박한 밥입니다. 그리고 국도 나물로 끓인 국, 고기 없이 나물로만 끓인 국.
그러니까 소사체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음식이 잘 차려진 성대한 밥상이 아니고 그 반찬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소박한 그런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필제하사대 요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것이 외과자입니다. 외라는 게 오이예요. 오이. 그러니까 참외하는 그런 과예요. 그런데 이 과자로 그냥 놓고는 이게 문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증을 한 것이 이 과자가 반드시 필자의 오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자로 보통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필제 하는데 요 제자는 제사 제자입니다만 제사 제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제사를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시례라고 하는 고시례라는 그런 의미의 제예요. 고시례가 뭐냐면 음식을 조금 떠서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고시례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했느냐 그러면 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처음 만든 분이 있을 거다. 음식을 처음 우리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분한테 내가 먹을 음식의 일부분을 첫 숟가락을 조금 떠서 밥도 조금 떠놓고 반찬도 조금 떠놓고 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자고 한 행위가 고시례예요. 고시례. 그러니까 근본을 잊지 않는 것.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만들어준 분에 대한 그 감사함을 그렇게 이제 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걸게 차려진 밥상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리 거친 밥과 나물국으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일지라도 반드시 선생님은 고시례를 하셨고 필제여야럿이다. 반드시 제게하는 것처럼 하셨다. 그 음식을 처음 만들어준 그분, 그 신에게 마치 내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제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경건하게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고시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에 나오는 음식과 관련된 공자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